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제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전을 다시금 좀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향방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뭐 고점이다라는 말까지 같이 얹어져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계속 방산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네,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장들을 보면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 어떠한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단기 쏠림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지난 주말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특히 중동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보복을 단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요일에 갑자기 이란과 사우디가 함께 협동해서 홍해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란이 또 이제 사우디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갑자기 사우디와 협동을 한다? 그럼 중동에 대한 정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우디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란과 사우디 같은 경우가 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철천지 원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었을 때 좀 우리가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틀 뒤에 나왔던 내용들이 갑자기 중동 전쟁에 대해서 화해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다양한 중동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낙폭이 나왔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주말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한 상황들 특히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랬던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상공 쪽에서 이렇게 넘나든다? 지금은 사실 또 확전에 대한 우려 가능성까지 저는 좀 더 크게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관련했을 때 중소형 방산이라든지 해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단발성을 끝낼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유가 관련 종목군들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저는 유가보다는 해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해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치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운주가 지난 10월에 미국 쪽에서의 파업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가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거의 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들. 근데 중동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될수록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운 쪽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료,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천연가스까지 함께 열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중소형 방산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목군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니터링 반단을 파견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상용 무기를 또 이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게 자체는 사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 있어서 좀 이런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과의 그 무게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지금 천공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중소형 방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 한번 압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중소형 방산 쪽에서는 한일단조라는 기업들,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프로라든지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방산 그리고 단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궁이라든지 뭐 천궁 쪽에 들어가는 탄두 구조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중소형 방산 종목군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한일단조라는 기업이 윗꼬리가 조금씩 살짝 나와주고 있긴 하나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 수급 역시도 함께 유효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접근을 하시려면은 대장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한일단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후속주로는 5%까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리고 회원주로 좀 따지게 되었을 때는 STX 그린로직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회원주들의 문제는 해상 운임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SCFI 지수가 전주 대비했을 때 5% 넘게 증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SCFI 지수라든지 운임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1% 이상의 유의미하게 올랐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운 지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제 혹은 뭐 크리스마스 굉장히 다양한 소비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재고를 쌓아두거나 혹은 물건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해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HMM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4분기 실적까지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운주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방산 더불어서 해운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시은 팀장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그때도 방산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운 운임이 9주 만에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여기에 조금 더 주목도를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